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가 강화문 운동을 통해서 6년 동안 목숨 걸고 싸운 결과 우리는 이겼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겠지만은 이것은 100%, 1000%, 10,000% 기각 내지는 또 완전히 대통령은 복귀될 것은 확실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하니까 모든 언론들이 종편 또 공중파 KBS, MBC, SBS가 계엄령 원문을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패널들이 좌파 우파 뭐 진짜 우파인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무조건 계엄령은 잘못되었다,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평론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열받아서 이것은 도대체 계엄령을 왜 했는지, 계엄령 원문을 왜 보도 안 하는지 열받아서 우리는 바로 계엄령 선포 그 다음 날부터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구미, 안동, 저 순천까지 목포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이 계엄령 원문을 틀어줬습니다. 그 중에서 계엄령 원문 제일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가 틀어줬어요. 왜? 언론들이 계엄령 원문은 틀어주지 않고 무조건 계엄은 잘못됐다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서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 안 했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그러면 시간 관계상 대통령의 계엄령 마지막 부분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자, 계엄령 마지막 전체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대통령이 사람 데리고 쓰려면 쓴다고 하니까 다 탄핵시켰어요. 지금까지 30명을 탄핵시켰어요. 그 다음에 국가 예산에 대하여, 아니 우리나라 건국 이후로 국가 예산을 줄인 사람이 예가 없습니다. 이도호 교수님 잠깐 올라오세요. 자, 우리나라에 간첩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느냐? 이도호 교수하고 내가 짧게 한번 멘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도호 교수님. 예. 황장혁 선생님하고 활동을 했었죠? 예, 황장혁 선생하고 한 5년 정도 매주 세미나를 같이 했습니다. 했죠? 예. 황장혁 선생님이 말씀할 때에 뭐라 그랬냐? 간첩이 5만 명이 있다. 예. 이렇게 말했죠? 그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틀림없죠? 예. 그런데 김국선 선생님은 뭐라고 말했냐? 5만 명이 뭐야? 15만 명이 있다는 거야. 15만 명.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니터 한번 띄워봐요. 간첩은요, 종류가 북한에서 직접 파송한 직파간첩이 있어요. 직파간첩. 직파간첩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직파간첩에게 포섭된 한국 안에서 태어난 이것이 포석간첩이에요. 포석간첩. 여러분 뒤에 다 보이시나요? 포석간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정간첩 뭐냐?
요것도 결국 한국 안에서 생산된 고정간첩이야. 그 다음 뭐냐, 동조간첩. 동조간첩은 자기가 간첩인 줄 모르면서 간첩을 따라서 하는 바로 간첩의 가족들입니다. 간첩의 가족들. 그 다음에 간첩을 따라하는 간첩, 이것을 종북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고 안 겁니다. 결국은 반국가 세력이 뭐냐, 이게 간첩들이란 말, 간첩들입니다. 이것을 처단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본인이 호소했고, 그리고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한 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종북 세력들의 위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자, 제일 마지막으로 뭐냐, 우리 저 빨갱이 교수님, 예. 이게 결국은 해방 후로 예. 대한민국을 북한이 완전히 점령하기 위하여 예. 아니 연세대학에 다니면서 지하 언더스kel에서 예. 전부 다 계속 간첩짓을 이도호 교수가 직접 했잖아요. 이걸. 그렇죠. 그 지하에서 북한 지하 방송을 듣고 뿐만 아니라 북한에 내리는 지령문들을 듣고 그 투쟁의 구호대로 그대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바로 이번에 그 민노총 간첩도 여전히 북한의 지령 구호대로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네. 자, 그 말씀하세요. 예. 이번에 민노총이 보면 대통령이 이거 이태원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라는 구호를 지령을 내렸는데 바로 그 다음날 종북 주사파들의 시위 현장에 그 구호를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이 종북들이 북한의 지령을 따른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11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의 그 원고를 읽기 때문에 이제 20분밖에 남지 않아서 짧게 토크하겠습니다. 김국성 선생님, 어디 가셨냐? 야, 오십시오. 예. 자, 짧게 토크하고 연설은 이제 내일 하기로 하고, 일단은 해방 이후에 80년 동안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기 위한 것을 포기한 적이 있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예. 자, 마이크 볼륨 좀 올려줘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승만과 박헌영의 싸움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승만과 박헌영의 싸움에서 이승만이가 졌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있나요? 존재할 수 없거냐. 지금 현 보고 있는 것처럼 김정은 통치 밑에서 우리 국민들은 노예처럼 살려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안 되니까 6.25를 일으켰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낙동강까지 갔잖아요. 그때에 미군이 돌아와서 미군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시 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북한은 왜 미군을 철수하라고 왜 노래를 부릅니까? 미군을 철수해야지만 우리 대한민국 남조선을 자기 체제 밑에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각근 전술이라고 알아요? 예, 압니다. 각근 전술 잠깐만 짧게 설명해 주세요. 예, 각군 전술은 저 김일성이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조카 통일하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으로서 1969년 저 북한의 조선노동당 130 연락소라고 있습니다. 이게 대남 부분입니다. 조카 공작하는 여기에 나와서 각군 전술이라는 그 전술을 내놨어요. 각군 전술은 하나는 미국, 하나는 일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전에 양반들이 쓰는 갓, 거기에 매는 양꾼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쪽은 미국, 한쪽은 일본 오는 거 하나 끊어놓으면 날라간다. 자,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한마디씩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6.25를 통해서 안 되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북한의 지하당을 만들려고 만든 첫 번째가 뭐냐? 통역당 사건 아닙니까? 통역당 사건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통역당 사건 이 사람들 김종태, 김진락 이 사람들이 김일성을 3번이나 만나고 왔잖아요. 조선노동당에 입당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밑에 이 신영복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영복은 1심에서 사형 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 받아서 20년 감옥 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재인이 이 개자식이 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문재인 이놈은 간첩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도 너무나 맞고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거는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이지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적화가 돼가지고 이런 간첩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망신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빨리 이제 저거 11시부터 중계방송을 봐야 되니까 자, 지금요 한총련, 정교조, 그 다음에 민노총 모든 곳에 우리 선생님이 원래 간첩 통전부에 계셨잖아요. 아니 저는 통전부는 통전사업부고 저는 직접적인 대남 정보기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총령, 정교조, 그 다음에 또 민노총 이 모든 거 간첩을 심어놓은 거 누가 심어놨어요? 이거? 뭐 내가 다 놨다고 기면 그건 좀 어폐가 있는 말이고 북한의 대남 정보기관에 심어놨고 이 단체를 통틀어서 어떻게 규정하면 되는가 하면 조선노동당의 남조선 혁명을 위한 전위대.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이제 마지막 완성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렇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노동당의 하수인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좌파 세력 하면 간첩 세력 밑에 산생된 세력으로서 반국가 세력인데 이 반국가 세력의 중심은 민주당이며 민주당은 80년 동안 북한의 노동당의 영양소를 먹고 자라난 위장된 대한민국을 위한 당이 아닌 북한의 하부당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알아들으셨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소속이 어디 돼 있다고? 북한의 노동당의 하수당이라고 하잖아. 하수당이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자, 시간 관계상 김학성 교수님 빨리 올라오시고, 자, 빨리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또 황준 장군님 빨리 준비하시고. 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국가 내란 혐의를 뺐잖아요. 네, 내란죄 혐의를 뺐습니다. 뺐으면 그것으로 바로 그날부로 대통령은 원상복귀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데요. 헌법재판소가 타락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을 끌었던 겁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저것도요 용서하면 안 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다가 아니고 목사님. 그 자유우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를 부정하는 그런 재판관들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한마디만요. 우리가 이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하여 부산, 그 다음에 울산, 대구, 그 다음에 대구, 포항, 구미, 광주, 전주, 순천 다 다니셨어요, 목사님. 다니면서 우리가 이 계엄령 원문을 계속 우리가 틀어주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렇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헌법학자 교수 제1번으로서 계속 그 포럼을 하고 롯데호텔에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52%
52% 내지 55%, 네. 나는 개인적으로 75%가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래서 대한민국이 살게 되었다 이거죠. 맞습니다, 목사님. 예. 맞죠? 예. 황교안 장군님 올라오세요. 황교안 장군님 어디 갔어요? 뒤에 계세요. 어디? 자, 장군님, 저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정식 계엄령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아니 근데 평소에 군인들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되지만은 원래 평소의 훈련은 계엄령에 대하여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100년에 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네. 그런 전쟁을 대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임무고 또 평시에는 국가가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보태세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무가 바로 이 계엄이고 네. 이 계엄령에 대비하는 계엄령에 투입되는 부대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군인들은 전쟁할 때는 전쟁을 위해서 군인들이 준비되어 있지만은 평소에는 계엄령에 대한 훈련을 항상 대비하고 연합사 출신으로서 그거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계엄령은 네. 연합사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합참에서 합니다. 제가 합참작전본부장도 했고 또 특전사에서 공수부대에서 있을 때에도 네. 이거는 아주 1년에 몇 번을 검열을 하고 몇 번을 대비를 하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어제 저는 국방차관을 비롯한 국방부 정책실장 대변인 이런 인원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왜 그런 기자회견을 했는지부터가 너무나 의심스럽지만은 이놈들은 도대체 군인인지 군 출신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곧 발표가 나겠지만은 계엄령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에 대통령의 통치권으로 인정하고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독재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은 국군의 통수권자입니다. 자, 즉 대통령이 명령하면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근데 핵심은 한마디만 하시고 시간 관계상 지금도 대한민국 모든 군대는 계엄령에 대하여 대비하고 있어요, 없어요? 분명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 있어야 돼요. 네. 대비하고 있지 않는 놈들은 네. 전부 군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저는 대통령이 원복하시면은 가장 빠르게 인사권을 발휘하셔서 군, 경찰, 검찰 다 싹 갈아치우고 국가 반역죄로 거기에 동조하거나 거기에 넘어간 그런 인원들은 다 수사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특히 이번 계엄에 실패한 대비하지 못한 그런 모든 지휘관들은 반드시 군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네. 자, 자길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네. 돌아온다고 해서 네. 대통령이 사실은 네. 국회 해산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네. 공수처도 해산 못하고 못합니다. 수사만 할 수 있지. 네. 그러면 대통령 남은 임기가 2년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2년 동안에 수사하다 보면 끝나버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일은 광화문에 국민 저항권으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 대통령이 다시 기각이 돼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광화문과 함께하는 국민 저항권으로 맞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헌법을 만드신 분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을 파괴하는 세력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이 저항권을 가지고 저들을 때려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강화문 세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은 이제부터 여러분 100년 동안 체제전쟁 중인데,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받았을 때도 그때도 여러분 우리나라 김일성과 이승만의 싸움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그런데 6.25가 터졌을 때도 체제전쟁이었습니다.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지금 여러분 남로당을 비롯해서 흘러와서 지금의 열린우리당을 거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인 것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짧게 제해야 되는데 결국은 국민 저항권만이 대통령이 살아와도 대통령이 아무 일을 할 수 없어요. 트럼프를 만나러 가는 길 외에는 할 일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광화문 국민 저항권이 모든 일을 해내야 되는데 이게 4.19 때 제대로 집행됐거든요. 그렇습니다. 4.19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 부정선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지금 이번에 대통령 계엄령도 부정선거를 잡아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4.19와 5.16 혁명으로 국가를 새로 재건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부정선거를 반드시 밝혀내기 위해서는 우리 광화문 세력이 바다의 파도입니다. 대통령은 파도를 잘 타야만 사는 겁니다. 혼자서 수용하면요 익사에 돌아가셔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우리 광화문 세력의 바다가 있으니 파도 타서 대한민국을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전 목사님이 이번에 반드시 우리는 부정선거 밝혀내고 국회를 해산해서 다시 대한민국을 세우도록 도웁시다. 자,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제2의 건국을 해야 된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그 다음 공수처를 완전히 해체해야 된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그리고 중앙선관위를 해체하고 새로 구성해야 된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는 국회의원들을 해체시키고 3개월 안에 재선거를 해야 된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저 상태로 두면 안 되고 이거는 대법원 아래 새로운 기구로 만들어줘야 된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그러면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광화문 국민저항운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최후의 목표를 자유통일. 왜? 자유통일을 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북한의 애들이 장난쳐서. 그러므로 나는 목숨을 내놨습니다. 자유통일을 위하여 생명을 내놨습니다. 여러분도 생명을 내놓으실래요? 우리 자랑스러운 세계 경제 5위, 군사력 5위, 이 대한민국을 북한에게 넘겨줄 수 있어 없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6번 통일정책에 보면 연방제 통일이라고 버젓이 써 있어요. 버젓이. 그리고 이재명이 발언하는 거 한번 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폄훼하지 말라. 이 이재명 이 새끼는 간첩이 아니야.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을 싹 정돈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국민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4.19와 5.16으로 국민혁명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새로 건국하지 아니하면 어차피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자, 이제 시간이 거의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로 이제 지금 재판관들이 논고하는 것을, 김학성 교수님 올라오세요.
자, 이것을 잘 한번 들어보시면서 교수님, 일단은 그 헌법재판소에 전원 일치를 기각 내지는 또 각하를 할 때 네, 예. 그때는 판결문이 순서가 어떻게 돼요? 네, 전원 일치. 박근혜 때 보면 이제 이유를 다 읽은 다음에 네. 주문을 읽을 때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한다 라고 하면 이제 4대4가 이상 된 거고요. 뭐 그럴 만에 하나도 안 되겠지만 피청구인으로 시작하면 그건 인용해 목사님. 피청구인 누구누구를 파면한다. 그러니까 피로 시작하면 인용이 되는 거고요. 이 사건 이로 시작하면 각하나 기각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네. 지금 오늘 헌법재판소의 모든 재판 과정을 네. 이게 언론에 중계방송하기도 돼 있죠. 생중계하도록 돼 있죠. 예. 예, 예. 그럼 우리가 이제 바로 보면 되거든요. 네, 네. 우리 방송팀들 바로 준비해 주시고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는지 보니까 아침에 재판관들이 다 차에서 내려서 출근을 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2시간 전에. 네네.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대4입니까? 5대3입니까? 저는 뭐 이전에도 4대4 말씀드렸지만은 네. 4대4 기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아. 네. 만일에